김종효 이사와 함께 시장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기대해 주시죠. 이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시 구간 코스피 사이드카가 결국 발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고 대기하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사님은 이 소식을 듣더니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주셨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초반에 4%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조금만 더 밀리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벌써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대별로 어떤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2시에 뭐 나오고 3시에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나올 때 지금 매물이 나올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받아주는 매수는 그러면 더 기다렸다 싸게 사든지 아니면 좀 더 관망하는 그런 심리가 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일단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수급 이벤트이면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라든지 소위 삼성전자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5분간 호가를 멈춘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구간 코스피 지수는 약 4% 후반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5%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더 객관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부터 풀어나가 볼게요. 먼저 오전장에 대해서 김종효 이사가 이렇게 한 문장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패닉셀이 나오고 있고 반대 매매는 아직 주셨는데 사실 시장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에 대한 우려, 공포가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 지수가 지금 5%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10% 이상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패닉셀에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반대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팔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 매매를 당해서 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매물들을 확실하게 소화해내야 시장의 수급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길 텐데 지금은 외부 요소를 봐도 그렇고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 패닉셀을 주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부 기관들의 반대 매매는 아직 크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런 물량을 소화할 때까지는 지수가 하락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추운 바람이 불고 있다. 날씨는 너무 덥지만 바람은 오히려 좀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눈에 띄었던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올랐던 섹터를 본 적도 있고 조정이 많이 나오는 섹터도 점검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어떤 쪽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눈에 띄었던 섹터 두 쪽인데요. 보겠습니다. 하나는 금융, 그리고 또 한쪽은 조선입니다. 사실은 AI 다음 주도주로서 언급이 많이 됐던 섹터인데요. 여기서마저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급락장에서 이 두 섹터를 혹시 대안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의 공격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업종도 연초 대비해서 꽤 올랐고 조선업종도 연초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오히려 2분기 6월 넘어서면서부터 시동 걸기 시작해서 7월 달에는 지수 조정에도 강했잖아요.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대대적으로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실적에 추정치가 갑자기 꺾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이 뭔가 불안해 보이니까 수익이 발생했던 곳에서부터 수익을 좀 챙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멈춘 이후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차익 매물을 더 소화한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런 종목군들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IT와 더불어서 가장 매를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업종이 그동안 많이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그나마 방산이 가장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매물 업종 소화할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지금 뭔가 이게 대안이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언젠가 오르긴 또 회복 탄성을 보이겠지만 지금 이걸 대안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선과 금융에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걸까요?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까지 우리를 참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효 이사의 오늘 이 투자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뭘까요?
네, 저는 일단 엔화를 뭐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일본 증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락할 때는 하락을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이벤트로 걸던 수급으로 걸던 어떤 식으로도 무언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뭐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게 지금 예상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기껏 해봐야 엔비디아 실적 정도인데 엔비디아도 지금 뭐 실적은 모르겠지만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 시장의 하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일본 증시의 급락이 어디서 좀 멈춰지는지 지금 같이 묶여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두들겨 맞는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니케이 225 지수가 현 구간에서도 코스피 코스닥과 함께 급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투자 전략 3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샴의 법칙, 오늘 댓글창에서도 참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실업률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예측해본다라는 게 이 샴의 법칙인데요. 하지만 이걸 경기 침체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되돌림, 원복,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일단 이 법칙을 만든 사람 자체도 예측 지표가 아니다. 그냥 현상을 설명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샴의 법칙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12개월 최저치보다 3개월 이동평균이 급격하게 0.5까지 갭을 벌린다는 게 뭡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가장 후행 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경제 지표의 거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후행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자료를 살펴봤을 때 그런 변동성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준비된 그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자, 이 DB금융투자에 오늘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발생했을 때마다 변동성이 나온 건 맞아요. 추세를 완전히 망가뜨린 적도 있고 박스에 빠진 적도 있고 낙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문제일 수 있는데 방금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완전 고용에서 조금 나빠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위험하게 봐야 되느냐의 질문으로 저는 들렸는데 맞아요. 지금 뭐 미국의 고용 상태가 거의 완전 고용이었잖아요. 그 완전 고용에서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거라서 레벨로 보면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경기 침체 신호로 보기보다는 시장이 AI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너무 많이 올려있던 종목군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너무 많이 올랐던 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고 정말로 경기 침체라면 9월 달에 빅컷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빅컷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기가 힘들걸요. 그래서 아마도 뭐 정부 쪽에서 압박을 넣어서 뭐 8월 달에라도 긴급하게 뭐 금리를 내려라. 뭐 이런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시장의 브레이크를 잡아주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이해하고 연준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뭐 한 3주 전인가 그때 아무도 매크로 보지 않고 매크로 필요 없다고 할 때가 매크로를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지금 현재 매크로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지표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아직은 브레이크 신호로 인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경기 침체 신호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염두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는 꼭 발견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앞서서 AI 환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블랙웰 노이즈가 좀 있죠. 엔비디아 측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블랙웰 양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워낙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인 만큼 엔비디아 흔들리면은 같이 멘붕 올 섹터 그리고 투자자들 정말 많거든요. 좀 이슈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블랙웰의 핵심은 뭐냐면 연산 칩까지도 엔비디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에서 원래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쟤네가 연산까지 할 수 있어? 연산까지 하게 되면 이건 뭐 천하통일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거의 뭐 필요가 없어지는 네. 상황인데 결국은 연산칩에서 뭔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는 아니라고 했지만 TSMC가 생산을 늦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엔비디아는 만들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설계업체인데 만들어주는 쪽에서 못 만들겠다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TSMC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면 TSMC와 묶여가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업체들도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던 뭐 엔비디아 지금 뭐 장외에서도 이미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변동성을 여전히 나타낼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한 통으로 묶여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먼저 걸어주던 40% 넘게 빠진 마이크론이 브레이크를 걸던 어쨌든 연관된 종목군들이 브레이크를 누군가 걸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혀 어떤 종목에서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이 지금 뭐 단기 낙폭과대로 반등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계의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종목에 전혀 뭐 너무 급하게 올라서 비중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에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 종목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톤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I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점검해봤다면 이번에는 일본 엔화 앞서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힌트를 주셨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로 일본 증시도 엿보겠습니다. 변동성 더 나오게 될까요? 지금 지수 자체는 1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이 지금 떨어진 시점과 엔화가 바뀐 시점과 우리 시장이 떨어진 시점과 엔비디아가 떨어진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맞아요. 네, 동일해요. 준비된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니까요. 자, 준비된 그림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 고점과 우리 시장의 고점, 반도체의 하락 시점이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증시의 변동성이 오히려 우리 시장을 더 누르고 있는 국면이 있고 이것이 또 결부되어서 외국인들의 뭐 선물 매매라든지 환물 매매와도 일정 부분 묶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쪽에서라도 뭔가 브레이크 신호가 걸려줘야 하락이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오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아직 브레이크 신호를 걸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톤을 낮추고 일단 양쪽 방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연이어서 확인했는데요. 결론 도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주셨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설명 필요한 내용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뭔가 하락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신호가 걸리면 단기 매수할 수 있고 대상 종목은 반도체나 산업재 최근에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만약에 반등 탄력이 이번에도 약하다? 그러면 주도주가 바뀌거나 시장이 정말로 뭔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고 저는 지금도 현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효 의사를 통해서 저희가 현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을 일목요연하게 세세하게 세워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